시사평론가 김성수의 오늘. 정말 그 강한 바람과 비 덕분에 혼란스러움이 무엇인지 다시금 생각하게 하는 5월 3일 오늘 김성수 인사드립니다. 오늘 5월 3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오늘은 세계 언론 자유의 날입니다. 월드 프레스 프리덤 데이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유엔이 유네스코의 추천을 받아서 1993년 12월 20일에 유엔 총회에 이 안건을 붙이게 됩니다. 많은 나라에서 신문과 다른 미디어에 대한 정부의 억압으로 언론의 독립성이 위험받고 있으며 또 많은 저널리스트들이 일반인들에게 뉴스를 전달하기 위해 진실을 밝히는 와중에 생명마저 위협받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기 위해 바로 이날의 제정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이죠. 매년 5월 3일을 세계 언론 자유의 날로 선포하고 그리고 그날을 국제기념일로 지키고 있는 것은 그만큼 언론이 이 세상을 유지시키고 또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언론 상황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언론 자유도로서 70위를 달리고 있다는 그런 기사 많이 보셨죠? 70위라고 하면요, 언론의 독립성이 제한받고 있다는 그런 수치에 해당하는 순위입니다. 마침 전주국제영화제에서 7년 그들이 없는 언론이라고 하는 다큐멘터리 영화가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언론이 지금 이렇게까지 타락하게 됐던 것이 과연 누구 때문인지 다시금 생각하게 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야 될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이 혼란스러운 상황을 날씨가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노래는요, I want to back free. 아마도 언론사에 종사하시고 계시는 분들이나 기자들 다 이 노래를 한번 부르고 싶은 마음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퀸의 노래로 듣겠습니다. I want to break free. I want to break free. I want to break free from your lies. 대한민국 투어. 우리 국민TV 남덕수 조합원님께서 운영하시는 이 대한민국 투어. 이분이 그 20년 경력의 베테랑입니다. 이분의 어떤 경험을 여러분께서는 그냥 버스에 앉아가지고 다 푸는 거예요. 20년 동안 쌓아둔 그 빅데이터. 그렇죠. 버스가 이제 28인승 최고급 리무진 버스도 있고 45인승 좀 더 많은 분들이 타실 수 있는 이런 버스도 있으니까 고급진 여행도 바로 남덕수 조합원님과 함께라면 가능하다. 문의 전화는요 1599-2686번입니다. 1599-2686. 버스 여행하면 2686이 딱 생각이 나네요 벌써. 1599-2686번 아니면 네이버나 다음 같은 그 검색창에서 대한민국 투어 이렇게 검색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웹사이트 대한민국 투어 한글로 쓰시면 됩니다. 대한민국 투어.kr 이렇게 검색하셔도 언제든 들어가실 수 있으니까 우리나라 국내 여행들도 많이 애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대한민국 투어였습니다. 예, 김성수의 오늘 5월 3일 순서 안내 올리겠습니다. 뉴스 브리핑 김이나 아나운서하고 오늘 중요한 뉴스들이 꽤 많더라고요. 이것저것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가 산책 시간을 통해서 지금 아직까지도 새누리당의 원내대표 후보 경선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원내대표 경선이 마무리됐는지 그러면
또 누가 뽑혔는지,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오늘 당선인과 또 당무직 위원들 간의 연석회의가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전당대회 일자를 결정을 한다고 합니다. 뭐 물론 여기서 결정하는 것들이 뭐 당원 당규에 위배된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쨌든 그 이후에 본격적으로 김종인 체제가 어떻게 될 것인지 가늠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정가 산책 시간에 꼼꼼하게 좀 색에서 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경제뉴스 브리핑 있는 시간이죠. 한국경제TV의 이인철 기자 연결을 해서 가습기 살균제 사태로 그 가장 많은 사망자를 낸 옥시, 과연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상황 따져보도록 하고, 그리고 전자상거래를 통한 수출 규모가 상당히 많아졌다고 하는데 뭐 그것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시사 퀴즈 또 전해드려야 되겠습니다. 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어제서부터 세종문화회관에서 공연되는 특별한 공연, 국악 공연의 티켓을 선물로 드리는 그런 시사 퀴즈입니다. 이 시사 퀴즈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참여를 해주고 계시는데요. 오늘의 시사 퀴즈는요, 바로 이것입니다. 사실은요, 그 국회 내에서요, 의원이 된다고 해도 그 의원 개인으로서는 할 수 있는 일들이 상당히 적습니다. 상당히 적고, 원내에서 20명 이상의 같은 당의 의원들이 있어야 바로 이것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만들게 되면요, 이제 그 자기 당의 원내의 대표들끼리 모여서 여러 가지 회의들도 할 수 있고, 뭐 의견을 조정할 수도 있고, 뭐 심지어는 정부로부터 보조금도 받을 수 있죠. 이 단체 뭐라고 하나요? 6글자입니다. 원내에서 다른 당 혹은 다른 단체들과 이렇게 협의를 할 수 있는 그런 단체다라는 뜻으로 6글자로 원내 땡땡땡땡, 뭐 실제로요, 원내 땡땡 단체, 여기까지 오픈해 드리겠습니다. 2글자만 맞추시면 될 것 같은데요. 6글자로 써주시고, 그리고 뭐 말씀드렸는데 그 후기에 정답을 올려주시는 분들이 상당히 적어요. 다운로드 받으시거나 스트리밍 서비스를 받으시는 분들도 저희가 추첨을 해서 티켓 보내드리니까요, 많이 도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왕이면 뭐 그 우리 진행자에 대한 어떤 안 좋은 말이라든가 출연자에 대한 어떤 안 좋은 말보다는 이렇게 퀴즈에 한번 참여해 주셔서 퀴즈를 통해서 우리 방송을 조금 더 정말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게끔 도와주시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벌써부터 정답 올라오고 있네요. 이 시사 퀴즈는 중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말미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이나 아나운서 들어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뉴스가 꽤 많은데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새누리당이 지금 신임 원내대표 경선하고 있는 중이죠? 네, 그렇습니다. 새누리당이 오늘 신임 원내대표 경선을 시작했습니다. 새누리당은 오늘 오후 2시부터 국회에서 20대 총선 당선자 대회를 열고 정진석 김광림 의원, 나경원 김재경 의원, 유기준 의원, 이명수 의원, 김재경 의원, 유기준 의원, 이명수 의원 3개 후보조에 대한 선거에 돌입했습니다. 예. 오늘 당선자 총회에는 122명의 당선인 중 94명이 참석했습니다. 김정은 정책위의장은 오늘 선출될 저희들보다 훨씬 더 유능하고 더 좋은 새 원내지도부가 선출돼 20대 국회를 멋지고 화끈하게 잘 이끌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예. 지금 이렇게 읽어드린 대로 원내대표하고 정책위의장하고 러닝메이트로 이렇게 출마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읽다가 잠깐 똑같은 줄을 읽어주셨던 건데, 정진석 원내대표, 김광림 정책위의장 조, 그리고 나경원 원내대표의 김재경 정책위의장조, 그리고 유기준 원내대표의 이명수 정책위의장조, 이 3개 후보조에 대한 선거에 돌입을 한 건데요. 지금 보니까 정진석 의원조는 충청도와 이제 TK 쪽이 손을 잡았다고 볼 수 있고, 나경원 조는
서울과 PK가 손을 잡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가장 서로 대립되는 그런 그 구도가 이 두 후보의 구도고, 유기준 의원은 이제 부산이니까 PK라고 볼 수 있는데 친박이죠. PK와 TK를 아우르고 있고, 또 상대적으로 약한 수도권 쪽에는 충남 아산의 이명수 의원을 정책위의장이 선택을 한. 그래서 이 상황은 지역적 구도로서는 거의 비슷한 균형을 맞춘 그런 구도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앞으로 새누리당을 어떤 사람들이 이끌어가는 것이 좋을까, 이런 부분을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공교롭게도 이 6명 중에서 친박으로 분류될 수 있는 사람이 4명이나 됩니다. 아무튼 앞으로 진행되는 걸 보겠습니다. 그리고 정가산책에서 더 진행된 거 살펴보도록 하죠.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아주 중요한 회의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오후 2시 국회의원 당선인 당무위원회 연석회의를 열고 전당시회 개최 시기 여부를 논의합니다. 더민주는 오늘 연석회의에서 수렴된 의견을 토대로 당무위를 열어 전대 개최 시기를 의결할 예정입니다. 이재경 더민주 대변인은 오늘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오늘 연석회의가 끝나면 당무위원들이 그대로 남아서 전대 시기를 의결할 예정이라며 별도로 당무위를 소집하지 않고 오늘 다 끝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연석회의는 비록 의결권은 없지만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 체제의 유지 혹은 종식을 가늠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김 대표 체제에 대한 사실상 재신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연석회의입니다. 연석회의를 통해 다수의 의견이 6, 7월 전대 개최 쪽으로 모아지면 김 대표를 비롯한 비대위는 전당대회 준비위원회 구성과 출범 시기 등을 결정한 뒤 모든 권한을 전준위 쪽으로 이양해야 합니다. 사실상 김 대표 체제의 종식을 의미합니다. 반면 전대 연기가 결정되면 김 대표의 비대위 체제는 당분간 유지됩니다. 김 대표는 전대 개최 때까지 당권을 갖고 대표직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대가 또 8, 9월에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8월이라고 하면은 이제 본회의가 시작되는 그 상황을 앞두고 열릴 수도 있다. 그럼 뭐 한두 달 정도 더 연장이 될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어떻게 대접을 해줄 것인가, 이게 관건입니다. 자, 더불어민주당에서 어버이연합 게이트 TF 구성했잖아요. 여기서 어버이연합을 박근혜 대통령 보위단체다, 이렇게 규정을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보수단체 불법 자금 지원 의혹 규명 진상조사 TF는 어버이연합의 활동 내역을 보면 단순한 보수운동 단체라기보다는 박근혜 대통령을 철저히 보위하는 단체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TF 위원인 박범계 더민주 의원은 오늘 오전 국회에서 두 번째 TF 회의에 참석해 어버이연합의 활동량은 이명박 정부에 비해 현 정부에 들어 현격히 늘어났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박 의원은 어버이연합은 여야 인사를 가리지 않고 박 대통령과 불편한 관계에 있으면 공격해왔다며 황우여 전 새누리당 대표에 대한 화형식을 준비한다든지 문재인 전 더민주 대표, 천주교 정의구현 사재단, 김정은,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에 대한 공격이 같이 이루어져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의원은 배후로 지목된 허모 청와대 행정관과 더불어 그의 전임자였던 최모 행정관, 그들이 몸담았던 단체들도 배후로 지목했습니다. 예. 무슨 대통령 보위단체가 따로 있어야 되고, 참, 경호원들로도 모자랐던 모양이죠. 아무튼 상황은, 어버이연합, 문제를, 이란에서의 수많은 수주들, 그리고 또 그 외에 다양한 뉴스로서 덮을 생각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이제 그런 거 안 속잖아요. 이란에서 많이 했다는 거 전부 다 MOU입니다. 내가 알기로는 이명박 정부 당시에 MOU가 92건인가 있었는데 그중에서 성사된 게 16건인가 밖에 없었다 그러죠. 예, MOU는 본 계약으로 가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 세월호 특조위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국정원도 조사에 응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다네요. 네, 그렇습니다.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오늘 세월호 피해자와 피해 단체로부터 접수된 231건에 대한 모든 조사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권영빈 진상규명 소위원회 위원장은 오늘 오전 10시 서울 중구 특조위 사무실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고 지난해 9월부터 접수된 총 250건 중 조사 신청 중복 등의 이유로 취하된 19건을 제외한 나머지 전부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특조위가 조사 중인 건은 구조작업과 정부 대응의 적정성, 참사 원인 규명, 피해자 지원 점검, 명예훼손, 안전종합대책, 진도어민 실태 파악 등입니다. 권 소위원장은 국정원을 상대로 한 조사 일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다면서도 관련 자료 요청과 대면 조사 등 기본적인 조사 일정은 국정원이라고 달리하지 않을 것이다. 법적 권한을 갖고 조사하기 때문에 국정원도 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여야 간 입장차로 진통 중인 세월호 특검 요청안에 대해서는 19대 국회가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법제사법위원회 회부가 아닌 국회의장이 직접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이 맞다며 불발될 경우 20대 국회에 재요청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당연히 국정원도 조사에 응해야죠. 그런데 여태까지 관행들에 의하면 국정원이 직접 응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상황을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야당들이 좀 힘을 합해서 이런 것들을 좀 확실하게 관철시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게 또 무슨 소식입니까? 부산국제영화제 결국 끝까지 가겠다는 것 같아요. 이용관 전 집행위원장 등 부산영화제 조직위원회 간부 4명이 기소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용관 전 부산국제영화제 집행위원장이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정식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부산지검 형사 2부는 이전 집행위원장과 현 사무국장 양모 씨, 전 사무국장 강모 씨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조직위원회 부집행위원장 전모 씨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이전 위원장은 2014년 11월 현 사무국장 양모 씨와 공모해 부산국제영화제 관련 한 업체를 허위 중개업체로 내세워 협찬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2,750만 원을 해당 업체에 지급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강 씨는 2011년 10월 부산국제영화제 관련 업체 2곳을 허위 중개업체로 내세워 협찬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3,100만 원을 업체에 각각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부산국제영화제 조직위 부집행위원장인 전 씨는 2013년 11월 13일 한 업체가 영화제에 5천만 원을 협찬하자 특정 인사가 협찬 중개 활동을 한 것처럼 꾸며 업체에게 중개수수 명목으로 해당 인사에게 1,1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고 나서 그 인사를 통해 1,1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예, 혐의는 혐의일 뿐인데요. 상황이 좀 더 투명하게 밝혀지길 바랍니다. 그런데 결국 기소를 선택했다는 게 굉장히 의미심장하거든요. 실제로 지금 부산국제영화제의 이 집행위원장과 또 기타 중요 간부들이 기소가 됐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지금 부산국제영화제가 끝까지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부산시가 끝까지 몰아붙이겠다는 얘기거든요. 앞으로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 정도 상황이라면 국고에서 도움을 준다 이런 것들도 이 핑계를 대고 중단을 한다거나 이런 2차, 3차에 탄압이 더 들어갈 수가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정말 부산국제영화제를 살려보려고 강수현 집행위원장을 비롯해서 뛰어다니고 있는데 답답한 상황입니다. 자, 인문자연 예체능 정원 4,500명이 줄어들어서 공학 계열에 집중 배치됐다라고 하는 내용. 이게 바로 2017학년도 전국 대학에서의 학과 개편 이야기죠? 네, 그렇습니다. 2017학년도부터 건국대를 포함한 전국 21개 대학에서 학과 개편 등으로 인문사회, 자연, 예체능계 정원이 총 4,500명 줄고 대신 공학계열 정원이 이만큼 늘어납니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산업연계교육 활성화 선도대학 사업에 참여할 21개 대학을 선정해 발표했습니다. 이 사업은 학령인구 감소, 청년 실업률 증가, 분야별 인력 미스매치 등을 해결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대학 체질 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필요성에 따라 추진된 것으로 대학의 구조조정 작업이 본격화되는 셈입니다. 정원이 가장 많이 늘어나는 분야는 공학으로 총 4,429명이 증가합니다. 대신 인문사회는 2,500명, 자연과학 1,150명, 예체능 779명 정원이 줄게 됩니다. 교육부와 연구재단은 선정대학들이 사업을 충실히 수행해 괄목할 만한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재정 지원은 물론 행정적 지원도 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대학들이 이렇게 정원을 조정하는 문제, 대학의 자율에 맡겨져 있는 것이지만, 지금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굉장히 참 어이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공학 계열이라고 해서 융복합으로 예능 계열과 합해진 그런 희한한 엄청나게 이름이 긴 과들이 생겨나고 있는데요. 과연 이게 정말 도움이 될 것인지, 지금 현재 대학에서 가르치고 있는 내용들 10년 후에 대학에서 나와서 사회에서 써먹을 수 있는 그런 학문들이 과연 얼마나 될 것인가. 이런 식으로 눈앞에 있는 바로 유행들만 쫓아가다간 어떻게 될까 걱정이 참 많이 됩니다. 아무튼 그렇고요. 지금 날씨가 뭐 난리죠. 내일 새벽까지 이렇게 비바람이 몰아친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전 시간에 비해 비는 잦아들었지만 바람은 오히려 더 강해졌습니다. 앞으로 5에서 10mm의 비가 더 내린 뒤 밤에는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바람은 밤까지 점점 더 강해지겠습니다. 바람은 내일 아침부터 잦아들 것으로 보입니다. 어린이날 황금 연휴 날씨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우선 어린이날에는 낮 동안은 날씨가 좋지만 밤에 중부지방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연휴 이틀째인 임시공휴일에는 전국에 비가 내린 뒤 개겠습니다. 바람 피해가 클 것으로 보이는 만큼 시설물 점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일아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